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강부근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상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숙 일자리경제과 고용경제팀장입니다.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문재홍 징수과장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27억 373만 원이 증가된 1조 2,491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2억 9,828만 원이 감액된 982억 4,79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185억 2,193만 원이 감액된 424억 8,066만 원이 됩니다. 평택시 BI 개발을 위해 공모작 브랜드와 용역비 및 상금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 예산은 2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6억 7,904만 원입니다.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공사비와 부지 임차료 20억 2,600만 원, 국도비 증액 내시 반영으로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사업비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업 공동체 평가 전국 1위 달성으로 육성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 예산은 1억 936만 원이 증액된 172억 6,940만 원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1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평택시 무주택 청년을 위한 보험료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금으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 2억 2,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1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75억 3,213만 원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 재배에 참석수당 및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탄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통복 송탄 안중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에 2억 9,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의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매니저 인건비 1,0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전년도에 2월된 동복시장 쿨링포구 설치 사업 진행을 위해서 자부담분 3,200만 원, 전통시장 공모 사업에 선정된 화재 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골목상권 상인회 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을 위해서 1억 7,0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2억 2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은 6,165만 원이 증액된 17억 8,720만 원입니다. 2023년 세정부서 지방세 의무 연찬회로 포상금 5,701만 원,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기간제 보수 및 보험료 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8,800만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 징수 활동 지원비 5,090만 원, 2022 회계년도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수행료비, 도세 체납 징수 활동비, 시도비 보조 반환금 3,7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6,481만 원이 증액된 13억 6,681만 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 8,690만 원, 2022 회계년도 결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7,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시설 국비 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줄이고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한도 내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시설 자체 사업은 2022년 특별회계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세입 편성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3,7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516억 원, 6.68% 증가된 2조 4,213억 원이며, 일반회계 905억 원, 특별회계 6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88억 원 증액된 1조 3,117억 원이며, 일반회계 376억 원, 특별회계 1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 수입 3억 원, 보조금 23억 원, 보전 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 46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3억 원, 조정교부금 74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제2의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62억 원 감액된 4,60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74억 원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실국수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은 기획예산과 예비비 185억 원이 감액되고, 항만수산과 23억 원, 일자리경제과 16억 원 등이 증액되어 총 1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만수산과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20억 원, 청년정책과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2억 2천만 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억 2천만 원 등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국은 교육청소년과 17억 원 등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은 스마트 도시과 31억 원, 도시철도과 9억 원 등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 도시과 CCTV 시스템 구축 29억 원, 도시철도과 평택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5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6억 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2022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필수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지금 일단은 기획항만경제실 가장 지금 예산 편성 중에 저희가 뭐 금액이 크다 하는 건 예비비에서 지금 그 일부 어떤 185억 원 적정 예비비가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 어떤 평균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액의 1% 미만으로 이제 일반액 1% 미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 편성 지침 등에 의하면 본 예산 기준에서 1% 이내로 예비비를 하게 돼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내부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본 예산 편성 시에 그 의회에서 삭감 조정된 금액을 이번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1%에서 이번에 그 예비비 중에 일부를 이제 재원으로 활용해서 현재 상태는 0.6% 정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비비가 지금 1차 추경으로 다 지금 소진되어지는.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게 이제 0.6% 네. 남았습니다. 그 내부 유보금이 지금 보면 국비가 28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예, 그거는 이제 지난 본예산 때 그 안전총괄관에 기술력 동원 훈련 보상금이라고 있었는데 네네. 그게 삭감돼서 그게 내부 유보금으로 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이요. 예, 그 훈련 보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관에서 한 보상입니다.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항만수산과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부지 임차료가 3개월 이게 4월 19일 날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3개월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그 조성공사비하고 이렇게 추경이 편성하셨는데 이게 부지 임차료는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3개월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1년치 연장 계약을 해서 그 동방 PNCT 부두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치할 장소가 지금 기초공사가 끝나서 5월 한 20일경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틈이 한 달 조금 더 되는데요. 물론 한 2개월 정도 반영하면은 적정하겠지만 혹시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반영을 했고 당초 계획대로 한 5월 20일 정도 이전되면은 나머지 잔액은 반납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5월 20일경에 이전하면 이제 거기가 완전히 그쪽이 이제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부지가? 예, 현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받아서 한 10억 좀 더 들여서 기초공사 마쳤고 거기에 이동하면은 그 안에서 한 1년 정도 내부 수리하고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임시 거치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저희들 장기 플랜은 네. 거기서 한 몇 년 있다가 지금 현재 국제터미널의 기능이 네. 신국제터미널로 이전되고 현 국제여객터미널이
친수 공간으로 그 전환이 되면은 그쪽으로 이동을 향후에 영구적으로 이동시켜서 관광하고 해양 체험관 두 개 기능을 수행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 하게 되면은 또 비용이 또 발생할까요? 이동할 때? 예, 이동할 때 비용이 지금 동강 PNCT에서 지금 현재 거치 장소로 이동하는데도 한 1억 2, 3천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장소는 현국제여객 터미널이고 향후에 지금 있는 장소가 그대로 괜찮다면 존체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민간업체 계획으로는 현국제여객 터미널이 신수 시설로 완전히 그 전환되면은 이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하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거치 부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 3월부터 이제 운영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올해 말까지 준공하고. 예, 내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소요될 거고요. 그거 마무리되면은 안전시설 다 갖추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 돼가지고 운영이 되면 굉장한 명소가 될 것도 같은데, 그렇죠? 이쪽에 일단 다른 시군에 보면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애물단지로 전락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국해양안전협회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양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내부에 수상 구조 관련 자격증 취득하는 걸로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활성화돼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네. 다른 데처럼 그렇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 좀 관광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관광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추경에 담는 게 20억이지 않습니까? 그 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 이제 확보된 게 25억 3천이 있는데 이 25억 3천은 해양안전협회에서 그 본인들이 부담분인가요? 어떻게? 45억 3천 중에 25억 3천 말씀하시는 네네네. 겁니까? 예, 요거는 민간 사업자인 한국해양안전협회가 부담해야 되고요. 또 근데 추가 비용이 지금 발생. 저희 여기 표현이 이제 확보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이 금액이 들어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 돈이 민간 자본 이전으로 가서 그 민간 사업자 그 돈까지 포함해서 네. 금액이 증가된다면 그 증액분까지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들은 20억. 그러니까 저희는 20억인데 여기 지금 확보액으로 되어 있는 25억 3천은 지금 현금이 오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확보액이 현금이 저희에게 들어왔거나 저희가 뭘 주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 25억 3천은 해양안전협회가 부담할 부분을 확보액으로 표현해 놓은.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25억 3천이 시 부담분인 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 그 예산대로 증액분으로 20억.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25억이 수리하고 운반하는 비용으로 이미 소진이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이 부지를 조성하는 45억 3천만 원에서 25억 3천은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고, 저희는 20억 이번에 추경이 되면은 이제 전체 이제 회계는 끝난다. 이렇게. 예,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이라고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공동주택 자율사업으로 어장 청소선 신규 건조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장 청소하는 그 어선을 하나 신규로 건조하고 또 뭐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장청소선이 두 척이 있거든요. 네. 그게 과거에 이게 그 자율관리 공동체 쪽으로 예산 지원을 받았을 때 예산 지원이 부족해서 아마 엔진을 중고를 설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비가 교부되고 나면은 이제 어장 청소선이 좀 규모가 작다고 그럽니다. 크레인까지 달아서 청소를 하려다 보니까 좀 규모가 커야 되는데 그 한 척을 건조하고 그 나머지 잔액을 봐서 기존의 어장 청소선 엔진을 교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엔진 교체까지 2대가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걸 새로 신규로 건조하면 이제 3척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지원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과의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이게 네. 좀 그 정책 그 사업이 좀 늦게 진행이 됐나 봐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3월 6일 날 완료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요 과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예, 본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3월 6일 날 그게 되면서 7월부터 이렇게 적용하는 거로 기간을 네, 네.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20만 원이면 보증료로서 20만 원이면 3억이 하면 뭐 전액 되는 건가요? 평균 20만 원입니다. 평균? 네, 네, 네. 평균 20만 원이고 20만 원이 그러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그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금액- 있겠죠. 네,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전을 해주는 거고요. 평균 금액을 여기는 표시한 단가로 거군요. 산정했습니다. 네. 이게 그럼 보증료 비싸면 비싼 대로 그렇게 다 전액 지원한다. 아 그래서 네, 금액, 예. 예. 20만 원이 넘어도 전액 전액 지원을 지원한다.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억 원 이하 이렇게 네, 3억 원 이하로 돼 한정을 있는데, 하였습니다. 그럼 한 200명 정도, 200가구 정도를 선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생애 3회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세 번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3번 지원받을 수 있고요. 예. 평균 1회 20만 원이라고 하면 생애 3번이면 이제 60만 원. 6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예. 저희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전세 계약이 기본 2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서로 동의하에 뭐 그 다른 게 없으면 또 2년 연장되고 이런 식인데 이게 지금 3회면 그 2년을 1회로 보나요? 아니면 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돼요? 아, 이분들이 네. 지금 저희 이 지금 3억 원에 대한 그 보증료를 지원하는 건데 그 보증료의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이런 어떤 기관에다가 이분들이 이제 이게 지금 보험 성격인데요. 네. 이분들이 보험을 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한 번 드는 거를 1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년을 계약 기간으로 했다고 하면 이 기간에 2년을 한정을 해서 어떤 기간을 정하겠죠. 네. 그 기간이 지나면은 보험을 이제 다시 든다라든지 어떤 이제 만약에 또 기간 제가 이제 이 보증 보험에 대한 이 보증료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이게 기간이 얼마인지 저는 모르지만 만약에 6년을 한 번에 들어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6년치를 내니까 아, 그 20만 원은 이제 1회 할 때 20만 원 이상이 돼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1회를 제가 만약에 전세를 하면서 6년치 보험료를 내면 6년치 보험료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그 보험 들 수 있는 기간이 6년까지 되는지는 그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지금 서로 모르잖아요. 네, 그럼 네, 제가 확인하고 확인을 알려주세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청년의 입장에서는 시가 다 돼주는데 2년만 들 이유가 없잖아요. 6년을 들어도 1회라고 하면 6년 일단 들죠. 보통 임대차 계약을 임대업자가 이제 6년씩 한 번에 해드리는 경우는 예. 2년씩 계약서상이 2년이니까 2년이 최대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거의 2년으로
2년으로. 근데 그거 할 때 계약서 상으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나요? 네, 그렇죠. 그거는. 계약서상에? 그러면 암묵적 동의에 의한 연장이 되면은 계약서는 없는데? 또 계약 기간이 갱신이 다시 들어가죠. 이게 뭐 임대차 계약을 예. 2년으로 하면 예. 그게 서로가 양해를 해서 이제 네. 전세 계약서 다시 쓰시나요? 연장할 때? 그래야 한 번 할 때? 그래야 세입자 보호를.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년 전세, 4년 전세로 연장할 때 계약서 갱신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번 더 확인해서 네, 확인 좀 해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경기 청년 역량 강화 이 기회전 이게 그러니까 뭐 어학시험, 자격시험이나 응시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연 3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6만 원씩 3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1,265명. 아, 1265명은 저희 잠깐만요. 저희 평택시에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인구의 약 1%를 1% 정도. 예,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인원을 이 명시를 픽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아, 도에서 네. 도비 지원할 때 네. 아, 그 인원의 1% 정도를 선정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거를 지원받는 그런 청년들이 이게 또 신규 이 사업이죠? 신규 사업입니다. 아, 올해 해봐야 알겠네. 몇 프로나 지금 이걸 이용할지.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가지고 이런 거 다 청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일자리 경제과 전통시장 개선 경영 개선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그 회의를 2회로 하기로 했었는데 3회 이제 추가하면서 이 증액된 분을 지금 편성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은 네. 그 부시장님이 네. 회장이시고요. 네. 위원으로는 대형 유통기업 대표 3분, 중소유통기업 대표 3분, 소비자, 주민단체 대표, 유통산업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 창출과장이 당연직이고 해서 총 11명,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유통기업 대표들이라면 뭐 전통시장 그 관련 뭐 된 분들도 들어가고 그러나요? 네, 상인회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상인회장님들이 들어가시고 소비자에서 또 소비자 대표 들어가시고 네. 어떻게 이 좀 그 이 협의회를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까?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도 근데 브리시티 고덕 그 이제 개최를 했는데 그 1차에 그 저희가 이제 적정 의결이 안 돼서 지금 부적정 중간에 이제 이해 부적정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적정으로 해서 의결이 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죠. 이게 전부 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하시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조율을 합니까? 그렇게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표결하시나요? 네, 표결도 하고 뭐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봐라 이런 재검토. 식으로 좀 권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지금 뭐 전통시장 상인회나 이 지역 소규모 이제 유통 업체들이 이제 대형 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는데 좀 잘 이게 좀 협의가 원만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지금 이 화재 알림 시설 유지보수 용역 이걸 추가로 이제 추경이 편성했어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한 그 소방 및 전기 안전 점검 용역 있잖아요. 그 5개 시장 대상으로. 그게 4,020만 원 돼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죠.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를 했는데 네. 예, 유지보수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북시장, 송탄시장, 서정리시장은 올해 2월하고 이제 9월에 유지보수 용역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3년 종료가 되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건 좀 자부담 성격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전통시장 측에서 이게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요 비용을 좀 시에서 좀 부담해주면 어떻겠냐 건의를 해서 그 건의사항 반영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계속 편성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시장, 국제중앙시장하고 안중시장도 내년에 이제 6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편성. 네, 이제 포함해서 같이 편성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알림 시설. 뭐 꼭 필요한 시설로 가니까 뭐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비용이 또 꽤 되네요.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이 알림 시설이 뭐 시장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저희가 통보시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 개소가 331개소나 되기 아, 때문에 이제 용역비도 그거에 따라서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잠깐 텀을 이용해서 아까 전세보증금 3억은 그 저희가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 기준이 뭐 정부나 이렇게 방침이 있는 겁니까? 마이크 켜시고. 3억이 네. 그 지금 현재 저희 85평방미터 네네. 그 주택들의 전세금이 한 3억 정도 합니다. 시군마다 그게 다 대부분 다른가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85평방미터로 정한 거는 네. 그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예요. 네네네. 24평, 네. 25평 그 정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평택의 84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의 전세금은 3억 3억이 정도. 평균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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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0조 스마트 도시과 기타 수입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증금 반환금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0조. 명세서. 아, 예, 죄송합니다. 사업 명세서 20조. 예, 확인하시고 답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사업에서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혹시 통보 받으셨나요? 도에서 공문이 왔고요. 도에서 이제 급하게 다른 예산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확인을 지금 도비가 역량 강화 기회 지원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그 지금 감한 금액이랑 거의 좀 비슷합니다. 지금 일괄 시군을
도에서 일부 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예산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매년 그 하반기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더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럴 거로 예상이 근데 됩니다. 요 부분을 도에서 이제 딴 데 쓰려고 이걸 뺐다라고 설명드리는 거는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일단 요거는 나중에 부족한 상황이 되면 도에서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사업량을 잘못 산출했다거나 그런 건 아, 아니고 그건 이제 아닙니다. 도에서 예, 일부 그냥 감액을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보충이 가능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재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18쪽 전통시장 경영 개선 지원 사업에서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추가 개최 예정에 따라서 회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의 업무는 어떤 것이며 언제 개최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최되는 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상권 영향 평가서 지역 협력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가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에 저희한테 그 회의를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단가요? 그러니까 뭐 상권 영향 평가서나 예. 지역 협력 계획서 적정성 이런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개최는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대규모 점포가 이제 개설이 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때 그때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해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조례 제11조 협의회 업무에도 그렇고 협의회 업무에서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업무로 되어 있고요.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공동조사 연구, 지역유통 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협의회 업무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의 개설 이슈에 의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만 이 협의회가 존재하게 된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최는 제8조 협의회 구성 운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 회장 필요에 의해서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가 2018년부터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를 개최한 횟수와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1회를 개최를 했어요. 이게 스타필드 안성 입점에 관련되어서 이제 협의회를 했고 예산서에는 저희가 회의를 2번 하게끔 예산은 잡혀 있고요. 2019년도는 협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는 2회가 잡혀 있고 2020년도도 협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는 2회로 잡혀 있고 2021년도는 1회를 개최했는데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 PPO 등록 신청 관련되어 있는 회의를 했고요. 2022년도도 1회 브리티시 고덕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 관련해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서에는 2회로 또 되어 있고요. 2023년도는 현재 2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과 3월에 개최를 했는데 브리티시 고독 등록 신청 관련한 이제 서류 검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 유통상생 발전 협의회가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협의회의 다른 업무보다는
이런 대규모 점포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시의 회장이,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이런 개설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게 사용이 되는 거지, 대규모 점포와 중소기업이 어떤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협의회가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했듯이 연도별로 각 이회의 회의가 잡혀져 있으면 최소한 대규모 점포와 중소기업 점포가 어떤 상생 발전하고 어떤 현안이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논의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정말 어떤 대규모 개설 점포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9쪽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서 통복시장과 안중시장은 유지관리 용역비가 8개월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송탄시장은 3개월로 산정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그 유지보수 책임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통복시장은 2023년 2월이고 송탄시장도 마찬가지 2월이고 지금 이제 서정리시장은 2023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송탄시장이 이제 그 유지보수 용역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서 그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럼 종료된 시점, 그러니까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또 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요액이 종료가 된 이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종료가 필요한. 이후에 새로이 해야 되는 때 비용이 투입이 되니까 그 잔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23쪽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에서 매니저 공모사업 미선정 시장의 매니저 채용 인건비 지원 기준 금액이 생활임금 기준으로 223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매니저 육성 사업하고 그 경기도 골목상권 상인회 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은 25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기도 사업은 저희가 이제 250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앙시장도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공모에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 이제 평택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고 그 30%는 이제 자부담을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좀 적정하지 않을까, 이제 공모에 선정된 그 시장가의 약간의 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 매니저 사업이 어차피 예산에 대한 총량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만약에 그 기준에 맞춘다면 이 매니저 지원 사업에 탈락되는 시장들이 단순히 뭐 서류가 미비했거나 공모 절차에 좀 부족하다라는 거 외에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 시장이 계속 탈락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향후에 뭐 그 송탄 국제시장 외에 다른 시장도 탈락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지원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매니저 인건비라 그래도 이제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비 사업은 지금 저희가 이제 212만 원을 송탄시장하고 안중시장은 그렇게 국비가 212만 원씩 지금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도비 지원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5개 시장이 모두 도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이제 2개 통복시장하고 서정리 시장만 도비 공모에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통복시장하고 서정시장은 도비에 선정이 됐고 네. 지금 시장 국제- 경영 패키지에 국제시장을 빼고 다른 시장은 네. 이제 말씀하신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거기 예. 국비 지원의 그 인건비는 212만 원입니다. 이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그 시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뭐 형평성 부분이나 기능 역할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동기부여가 덜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세 개가 다 재원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기능 면에서 보면은 뭐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그 도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 기준과 우리 생활임금과의 관계를 좀 어필을 해서 일원화시키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확히 시장에서 어떤 서류가 미비하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뭐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부담이 일부 좀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수준 이거에 대한 좀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한번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28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인데요. 이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좀 고려해 볼 만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이 20%인데 한 가구당 설치 용량이 3kW를 적용한다면 자부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내용에 그 자부담 표기가 5억 6천이 아니라 5,056만 8천 원입니다. 이게 5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 네. 2억 5,284만 원 중에서 거기 네. 자부담의 표기가 5억 6천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네. 5억 6천이 아니라 5,056만 8천 원입니다. 25쪽 중간 예. 자부담을 이제 그 가구 수로 하면 한 11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2억 5,284만 원도 변동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총 금액이고 네. 자부담 부분만 예, 보기가 자부담만 5기인 거죠. 네. 요거 자세한 사업 내용 별도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1쪽 세수 중대활동비 사업 배분 기준에서 우리 시가 배분 순위 1위라고 하는데 그 배분 기준과 배분 순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세수 증대 활동비는 그 교부 목적이 도세 부과 징수, 현장 조사 등 활동 경비에 국한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배분 기준이 도세 징수 목표액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작년에 그 경기도에서 3차 추경 때 그 3천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도세가 안 들어와서 특별 징수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도세를 많이 받거나 그 탁월한 그 효과를 나타내는 시군한테 대해서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도세에 대한 부분을 그 당초 목표액에 102% 초과 달성함에 따라서 가장 많은 가점을 받아서 배분 순위가 1위가 된 거고요. 보면 이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에 비해서는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안성시나 오산시에 비해서는 4,400만 원, 그다음에 동두천, 연천군에 비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더 교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기 우리 세무 공무원 92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럼 배분 순위 1위는 정확히 뭔가요? 배분 순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31기 시군에 가장 적게는 630만 원 정도 교부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5,700만 원을 받았는데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더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군별로 그 순위를 매겼을 때 상위 랭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배분액을 높게 해서 준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네. 많이 받는 이렇게 우선 아,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아, 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